저렇게 봉제해 놓은 거를 10만원 이상 주고 샀다. 저는 그러면 잘못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거 뭐야? 아무른 해리를 싸줬어요. 이거 웬일이야? 왜 이랬죠? 이게 원피스 밑단 처리하는 방법 중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마무리 기법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싼티가 팍팍 나는 거죠, 이게. 솔직히 우리 목에 두르고 있으면 실크인지 폴리에스터인지 잘 몰라요. 우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TV의 봉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옷은 사지 마세요. 질 나쁜 옷 피하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시접 처리 부분과 밑단, 끝단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올려드린 안감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서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시는구나 알게 되면서 조금씩 놀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그런 게 궁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미 팔로미. 여러분, 시접과 밑단 처리 방법 등은 옷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방법적인 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켓류부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원피스는 어디 가서 벗어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켓류는 걸쳤다가 좀 벗어나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 봉제가 싹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꼭 뒤집어서 벗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켓류는 시접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급 봉제와 저렴한 봉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눈여겨봐 두세요. 제가 촬영 전에 옷을 싹 뒤집어 놨거든요. 자, 일단 고급 봉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얘가 여름 린넨 자켓이거든요. 이 부분이 칼하고 여기가 안마이 쪽인데 안마이 쪽 안쪽이에요. 여름 옷은 안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자켓류는 이렇게 안마이 쪽에 뒤쪽은 보시면 이렇게 다 심지가 붙어 있거든요. 안마이 쪽 안쪽 이렇게 시접,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거의 여름 자켓들은 바누라 들어가고요. 여기 뒤중심, 밑단, 여기 초록색 해리로 깔끔하게 싸줬고 밑단도 깔끔하게 해리로 싸주고 안쪽은 손으로 지그재그로 밑단 떠줬거든요. 보이시죠? 소매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름 자켓의 정석이거든요. 요런 해리감들은 저번에 알려드린 다우다 안감으로 쓰는 거는 좀 저렴하고요. 또 너무 미끌거리고 요런 거는 색깔 맞춰서 디자이너들이 겉감 원단 중에서 조금 저렴한 원단으로 해리감을 바이어스로 재단해서 사용하고요. 이 옷은 조금 더 칭찬할 만한 게 아몰드 해리감으로 싸주고 패드 이 부분까지. 패드까지는 거의 이렇게 해리로 안 싸주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냥 바이어스로 처리했죠. 여기 아몰드. 이 옷도 잘 만든 옷이거든요. 여기 다 해리로 싸주고 밑단도 해리로 싸줬는데 거의 벗어났을 때 아몰까지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몰은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얘가 진짜 고급으로 봉제한 거예요. 패드도 이렇게 다 싸주고 아몰까지. 여름 옷을 보실 때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 겨울 자켓은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가을 겨울 자켓은 이렇게 다 밑단하고 안감하고 다 합봉돼서 나오니까 여름 자켓에 한해서예요. 또 다른 자켓 하나 보여드리면 저번에 제가 피팅해드렸던 노티아 자켓인데요. 바누라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훨씬 더 편안해요. 자켓을 입었을 때. 요렇게 교차로 처리한 게 다른 자켓들은 거의 이렇게 주름을 많이 넣어주거든요. 안감이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 얘는 움직일 때 이렇게 이 정도로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떠준 게 고급이라는 거, 그리고 시접마다 이렇게 해리선 다 싸주고 밑단도. 얘는 손도매를 한 거는 아니에요. 기계로 쳐줬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얘는 겉감이랑 안감이랑 합봉하지 않고 이렇게 우라만 해리로 이렇게 감싸줬네요. 여러분, 안감을 우라라고 하거든요. 무심결에 우라, 안감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라는 안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여름 자켓은 이렇게 시접 처리를 해줘야 정석이라는 거. 아니, 봉제 언니 여름 자켓 대부분 저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저렇지 않아요.
제가 또 저렴하게 봉제한 자켓 보여드릴게요. 얘도 여름 린넨 자켓이거든요. 어디 저렇습니까? 세상 지저분하지 않아요? 어디 아까와 같은 그런 깔끔함은 1도 없죠. 얘도 소재는 고급이에요. 린넨이 70%, 면 30% 들어간 린넨 면 혼방이거든요. 소재는 좋은 거 썼는데 봉제를 왜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 굉장히 아쉽거든요.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죠. 이거랑 너무 지저분하죠. 아, 근데 이거 뭐야? 아무른 해리를 싸줬어요. 이거 웬일이야? 아니, 이렇게 벗었을 때 다 보이는 등판 쪽 이런 거는 해리 안 싸주고, 벗었을 때 보이지도 않는 여기는 암홀 쪽이에요. 소매 겨드랑이 쪽. 이쪽은 또 해리를 싸줬네요. 완전 웃겨. 이거 뭐야? 왜 이랬죠? 요즘 제가 뒤늦게 우불에 빠져가지고 제주도 계시는 분들은 다 쩌쩌 하시더라고요. 귀엽게. 막 싸우는 씬에서 쩌쩌 하면 너무 웃겨. 아니, 차라리 여기 해리 싸는 거를 여기 싸지 말고 2, 4, 6 여기만이라도 좀 싸주지. 이게 뭐야? 이거 어디 지저분해서 어디 가서 더워도 벗지도 못하겠어요? 이 옷은 너무 지저분하죠? 이런데도 보세요. 이게 뭐야? 소재는 린넨 좋은 거 써놓고 이러면 안 되죠. 또 다른 거, 얘는 폴리거든요. 폴리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요. 소재도 좀 저렴한 거니까. 뭐 저렴한 원단에 또 뭐 고급 봉제를 쓰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재 보시고 이렇게 린넨 고급 소재의 이런 봉제는 여러분 피하세요. 이건 진짜 아니다. 저는 요런 옷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폴리에스터 자켓은 뭐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린넨 자켓은 원단이 단가도 비싼데 저런 고급 원단에다가 해리 요거 이거 몇 개만 싸주면 얼마든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일 텐데 왜 저거를 그냥 오바로크 처리된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놔뒀을까요? 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 옷은. 여러분들 그냥 옷장에 걸려있는 옷 보시면 무심결에 다 보셨죠? 옷을 까 뒤집어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죠? 고급 봉제와 저렴이 봉제. 저렇게 저렴이 봉제를 했으면 값을 그만큼만 주면 돼요. 저렇게 봉제 해놓은 거를 10만 원 이상 주고 샀다. 저는 그러면 잘못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런 봉제의 가격은 이 정도가 합당하다. 이 정도의 봉제는 이 정도가 합당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행동인 것 같고요. 옷가격이라는 게 업체마다 다 뽑는 방식도 다르고 마진율 넣는 것도 다 달라요. 모든 옷은 원가 계산서를 뽑거든요.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원단 단가 곱하기 요척 이꼬르 원단 가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임. 저렇게 오바록만 처리해놨느냐, 그리고 해리로 다 쌌느냐, 거기에 따른 옷 한 벌당 만드는 공임 플러스, 그리고 저 옷에 들어가는 부자재 가격, 뭐 단추도 있고 지퍼도 있고 실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심지도 있고 어깨 패드도 있고, 옷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부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자재 가격 플러스 이제 회사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고정 비용도 있을 거고 부대 비용, 마진을 몇 프로로 볼 것인지 그렇게 다 더하게 해가지고 옷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품,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브랜드, 일명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보세옷, 이런 것마다 다 마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옷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다음에 제가 대충 재미로 한번 원가 뽑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제가 옷 만들 때는 이렇게 원가 계산을 했다. 요 정도로 재밌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하나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옷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자켓이면 자켓, 원피스면 원피스, 종류별로 한 벌씩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옷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옷의 퀄리티를 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옷을 살 때 좀 비교해 보시고 사면 실패가 조금 줄어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원피스로 넘어가 볼게요. 원피스 밑단은 이걸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록 처리한 다음에 지그재그로 밑단 떠줬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밑단 떠주면 좋겠지만 중저가 옷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떠주는 거는 이제는 많이 귀해졌어요. 원피스나 스커트나 팬츠들은 이렇게
한 손 2마디 정도? 한 5cm? 정도로 밑단을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게 정석이에요. 기장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내려서 수선해서 입으라고 이 정도로 기본으로 밑단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얘는 뭐 아까 자켓처럼 뭐 해리까지 싸고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치마 밑단이 뭐 그렇게 뒤집어져서 많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안 좋은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은 거, 얘는 지금 어디가 밑단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이 부분이 밑단이거든요. 위쪽이 치마 몸판이고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에요. 오바록 처진 거, 미은 거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감을 바이어스로 재단해서 밑단과 같이 합봉해주고 얘를 또 접어서 비춰서 이렇게 접은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접어서 굉장히 촘촘하게 손으로 지그재그로 밑단 이렇게 떠준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고급으로 봉제한 거고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가 밑단, 안감으로 바이어스 재단해서 한번 접어서 이렇게 손도매. 굉장히 정교하죠. 이게 원피스 밑단 처리하는 방법 중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렴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저번 시간에 안감 편에 제가 보여드렸던 옷인데 와, 이 아이는 제가 나쁜 옷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옷은 정말 버릴 수가 없겠어요. 자, 오바록 나오는 거 뭐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스커트는 괜찮아요. 요 간격이 여러분 손톱만큼밖에 지금 여유를 안 줬죠. 그리고 밑단을 뭐 지그재그나 뭐 스쿠이 같은 걸로 친 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여기 겉쪽이거든요. 이렇게 박아버린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초저렴이 봉제. 얘 소재가 시폰이잖아요. 시폰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드드드 밑단을 이렇게 박아버리고, 제가 이따가 셔츠 블라우스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원피스나 스커트, 팬츠 3가지 카테고리에 한해서예요. 블라우스나 또 셔츠는 또 달라요, 봉제 기법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는 스커트거든요. 이런 거를 요루시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 옷들은 밑단 처리 방법을 이렇게 밑단을 말아박아 줘야 돼요. 이런 거를 말아박기라고 하거든요. 디자이너가 작업 지시할 때 이런 거는 밑단 말아박기 이렇게 지시하는 거고, 얘는 작업 지시를 할 때 밑단 오버럭 플러스 반인치 스티치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오버럭이 일단 나오는 거는 좀 저렴하다고 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폰류들은 이렇게 밑단 말아박기 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훨씬 깔끔하죠? 이게 뒤집었을 때도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 얘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면 원피스거든요. 이런 원피스도 원래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손 2마디 정도 여유 주고 조금 더 고급으로 얘는 한번 접어서 이렇게 밑단 이렇게 떠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죠. 아까 그 최상급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초록색 원피스는 밑단 처리를 이렇게 말아박기를 했어요. 말아박기는 굉장히 얇은 원단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얘는 말아박기 할 수밖에 없었냐? 밑단 프릴, 패턴 선생님께 작업 지시할 때는 이런 거를 훌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 훌 분량이 많이 들어갔죠.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패턴 뜻 모양을 보면 골뱅이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밑단을 아까처럼 5cm 이상으로 줄 수 없는 게, 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큰 원하고 작은 원하고 원 둘레가 다르잖아요. 이 정도로 시접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넓이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밑단을 다 떠놓으면 굉장히 우글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이런 디자인들은 두께에 상관없이 밑단 말아박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얘도 밑단이 프릴이 꽤 들어간 원피스거든요. 밑단 말아박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보세요. 되게 보기 싫죠? 아까 저렴이 봉제와 똑같죠? 밑단? 오바록 처리돼서 여유 하나도 없이 이 정도 스티치 들어간 걸 4분의 1 스티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초저렴이 옷에 쓰는 봉제라는 거 알고 계시고, 또 하나 예외 보여드릴게요. 얘도 면 원피스거든요. 얘는 스트라이프로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요. 자, 요런 옷들은 이렇게 밑단에 스티치를 넣어주기도 해요. 얘도 나름 신경 썼어요. 바로 오바록이 나오지는 않았죠?
요런 것들은 요렇게 스티치를 넣어주는 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 예뻐요. 캐주얼 느낌이 나는 요런 원피스들은 뭐 주로 소재가 면 종류가 많겠죠? 요렇게 스티치 넣어준 것도 저렴해 보이지는 않는다. 요거는 디자인적으로 디자이너가 의도하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밑단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면 요렇게 얇은 쉬폰류나 뭐 실크류 이런 원단에는 이렇게 말아받기를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아받기를 하지 않고, 이 원피스도 제가 예뻐하는 원피스인데요. 번아웃 쉬폰이거든요. 원단이 되게 고급스럽고 이쁘죠. 이런 류의 쉬폰 번아웃 원단에도 아까처럼 말아받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 디자이너는 말아받기보다는 이 인터록을 선택했어요. 이 옷은 저렴하려고 인터록을 친 게 아니라 이 옷은 인터록을 쳤지만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말아받기가 아무래도 인터록보다는 조금 더 투박하거든요. 소매 쪽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두 겹으로 이렇게 얇게 처리한 이런 거를 인터록이라고 그래요. 오바록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바록은 이런 게 오바록이고요. 듬성듬성하게 쳐져서 얘는 봉제할 때 올풀림 방지용으로 임시적으로 쳐놓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가리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그대로 저렴이 옷이 되는 거고, 인터록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얘는 마무리 기법의 일종이에요. 얘는 실크 브라우스 티셔츠 이렇게 세트거든요. 실크면은 단가가 꽤 나가잖아요. 이 디자이너도 의도적으로 인터록을 쳐줬어요. 저는 인터록보다는 말아받기 한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는 말아받기 한 거를 더 선호하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오른쪽은 말아받기 한 거, 이쪽 왼쪽은 인터록 친 거.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 자, 여러분, 이거를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말아받기와 인터록 친 거 스카프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카프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얘도 저렴한 스커트는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티렌이라는 브랜드에서 가격 좀 주고 산 스커트예요. 얘도 보시면 밑단을 다 인터록 처리했거든요. 이거는 저렴하게 봉제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0% 디자이너의 의도예요.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세요. 오빗단 여기도 인터록이 쳐져 있어요. 인터록이 100% 저렴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공식이 적용 안 되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스카프예요. 여러분, 스카프는 인터록 쳐진 거는 웬만하면 사시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그냥 저렴하게 하려고 한 거지 디자인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스카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크 스카프거든요. 실크 스카프의 끝 처리 방법들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아서 사람이 이렇게 다 손으로 이거 떠준 거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했다. 자, 요거 얘도 실크 스카프거든요. 아까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얘는 아까 보여드린 시폰류에 쓰는 말아받기 기법. 겉은 이렇게 스티치가 보이고 얘는 미싱으로 말아받기 한 거예요. 요거 조금 아까보다는 좀 저렴해 보이죠? 제일 저렴한 거. 얘는 실크 아니고 폴리에스터거든요. 갑자기 퀄리티 확 떨어지죠, 인터록으로 하니까. 인터록도 이 침수를 좀 촘촘하게 하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보이면서 좀 더 깔끔할 건데, 이거는 기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침수를 촘촘하게 하면 또 이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빨리 하려고 이렇게 침수를 넓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싼티가 팍팍 나는 거죠, 이게. 스카프는 여러분 정말 절대 인터록 쳐진 거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실크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폴리에스터로 사야겠는데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도 폴리에스터거든요. 솔직히 우리 목에 두르고 있으면 실크인지 폴리에스터인지 잘 몰라요. 만져봐도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시는데, 얘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딱 실크 같이 보이지 않아요? 폴리에스터 1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런 폴리에스터를 고르시되, 얘는 손으로 절대 한 거 아니고 기계로 한 거 같은데 이 기계는 본 적이 없어서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손으로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조금 더 촘촘하기는 하지만 얘는 100% 기계로 한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조금씩 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뒤집으니까 뭔가 기계로 한 듯한 느낌 들죠? 스티치가 안 보이면 참 좋겠는데 기계로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안쪽, 이게 겉쪽. 이 인타록보다는 10배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소재는 목에 두르고 있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단은 목에 두르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꼭 이거로 고르세요. 이거 말고. 자, 이제 셔츠, 블라우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셔츠, 블라우스들은 앞에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셔츠랑 블라우스들은 3가지 밑단 처리 방법밖에 없어요. 앞에 다 했던 거예요. 얘는 린넨 셔츠거든요. 자, 요렇게 말아받기 한 거. 여기가 겉, 여기가 안, 또는 요거. 얘는 요렇게 스트라이프 셔츠고요. 요렇게 넓게 여기가 겉, 요거 한 반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오바룩 처리된 부분 안 보이게 접어서 넓게 스티치 때려준 거. 블라우스도 마찬가지 요렇게 거의 다 말아받기 해준 거. 0.5cm 정도로 이렇게 얇게 한 거를 말아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또 피해야 될 거. 얘도 블라우스거든요. 오바록 다 보이고 이렇게 겉에 스티치. 얘도 마찬가지. 오버록 처리 그대로 놔두고 겉에서 스티치 한 번 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해 보이니까 옷 사실 때 잘 살펴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시접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주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조금 돼요.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하시지 않은 주제를 내가 오늘 다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튼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댓글 달아주신 거에 소재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정말 싫은데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댓글에 일일이 답장은 못 해드리는데 다 읽어는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장 없다고 섭섭해 하시지 말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소재에 대한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게 소재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이니까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눈팅만 하시고 저 봉자에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조태꾸알은 저 봉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